음. 숙제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음. 질문은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없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진도 계속 나갑시다. 가능하면 오늘 힘냅시다. 고용의 이동. 116. 주아야 어디까지 했지? 125쪽. 125쪽? 네. 까지 했어? 네. 그럼 126쪽 하면 돼? 네. 음, 오케이. 126쪽 해서 설명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풀면 돼. 그래서 지금 그때 했던 거 평행이동, 대칭이동 외워야 됩니다. 잠깐만 네. 오세요. 네. 예. 예. 저는 원장님. 예. 예. 제가 전화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지금 제가 문자를 드릴게요. 네. 잠깐만.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점 4,4를 지날 때 k는 얼마냐 물어본 거죠?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되지? x, y가 마이너스 x, y로 바뀌지? 네. x의 보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기 x의 보호를 바꿔주면 되죠? 그럼 y는 2x 플러스 k겠네? 네. 그렇죠? 그게 4,4를 지난다? 그럼 4는 x가 4니까 8 플러스 k죠? 네. 그럼 k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네. 이렇게 주면 됩니다. 2번을 보면 원이야, 원. y는 x에 비해서 대칭 이동했어. y는 x 대칭 이동하면 x, y가 y, x로 바뀌죠? 네. 그렇죠. 이렇게 바뀝니다. 원의 중심이 직선 이거 위에 있을 때, 원의 중심이 이거 위에 있을 때, a 플러스 b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죠? 네. 음. 그러면 원래 있던 원의 중심이 얼마야? 0,2지? 네.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그럼 2,0이 되죠? 네. 음. 이 2,0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2,0이니까 0은 2a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네?
네, 음, 이렇게 되죠. 양변을 2로 나누면 a 플러스 b는 0이지? 네, 그래서 a 플러스 b는 0입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네, 괜찮죠? 그래서 원은 뭘 가지고 구해라? 중심을 가지고 구해라. 점을 가지고 구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네. 좋아요. 그럼 원은 중심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이 차 함수는 뭘 가지고 구하면 좋을까? 이 차 함수의 대표적인 점이 뭐예요? 점. 이 차 함수에서는 어떤 점이 대표적인 점이에요? 원은 중심이 대표적인 점이에요. 이 차 함수는. 시점, 어떤 거? 시점, 잘 안 들려. 시점이요. 무슨 점?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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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크게 얘기해. 꼭지점 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차함수는 네, 꼭지점, 원은 중심. 이렇게 점을 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하다. 그 뜻입니다. 넘어가서 51-1번 보세요. 원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이거 해야 되겠네. 자,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 뜻이 뭐죠?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무슨 말이야?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데 어디를 지난다?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돼? 원점, 중심. 그렇지, 중심을 지나야지. 중심을 지나야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죠. 그러니까 네, 중심을 지난다 이 뜻입니다. 네, 그렇죠. 중심을 지난다. 그럼 중심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겠네. 그죠? 네. 자, 풀어보세요. A는 2, X축 대칭했으니까 뭐가 바뀌죠? Y, Y, Y의 부호가 바뀌겠지? 네. Y의 부호를 바꿔줘야지. 그리고 중심을 집어넣어야지. A는 2, 기억하니, 오케이. 자, 51-2번. 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작도가 마이너스 2,K래.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꼭지점을 구해서 그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꼭지점의 작도가 나오겠죠? 그게 이거다. 네, 그러면 M하고 K가 나온다는 얘기지? 네. 그렇지? 그러면 꼭지점의 작도 어떻게 구하지? 자, 이 참수가 있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꼭지점의 작도 어떻게 구하지? x좌표가 얼마지? x좌표? 이 참수가 주어졌어.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죠? 네, 이걸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이 네, 참수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야. 대칭축의 방정식. 그리고 x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그렇지? 이거 외우세요.
세 번 네, 써서 외우세요. 지금 세 번 써서 외워요.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못 구하면 곤란하지. 알았어요. 자, 그럼 이거 꼭지점 구해볼까?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네,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분의 B 하는 거잖아. 네, 똑같이 해주는 거야. 여기가 A가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분의 B 하는 거지? 네, 그럼 꼭지점 X좌표가 M이겠지? 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M이잖아. 그 다음 M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겠네? 그렇죠? 꼭지점이 M, 마이너스 1이에요. 괜찮아? 네, 그래서 이렇게 대칭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 K란 얘기죠? 그래서 네, M은 마이너스 2다.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란 얘기지? 그럼 네, K는 2가 되겠죠? 네, 괜찮니? 네, 꼭지점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네, 대칭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쳐보세요. 알았어요. 자, 도형의 통행이동과 대칭이동이야. 자, 이제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직선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어. 그쵸?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순서대로 해주면 되죠? 네, 평행이동은 이동한 양만큼 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Y를 Y 플러스 3으로 고치는 거지. 네, 이동한 양만큼 빼는 거야. X축으로 이만큼, X를 X 마이너스 2로 고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니까 X하고 Y를 바꿔야죠. 네, 그 다음에 4,3은 대입하라는 얘기지. 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Y 플러스 3은 그 다음 n에다가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네, 평행이동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y는 x 대칭시켜야죠. 네, 그럼 x, y가 서로 바뀌는 거죠. x 플러스 3은 n에다가 y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네, 그 다음에 4,3을 넣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4 플러스 3은 n에다가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네, 됐죠? 그래서 7은 이거 1이니까 n 플러스 2죠. m은 5겠지? 네,
이해되죠? 평행 이동하면 네, 이동한 양만큼 뺀다. y는 x 대칭시키면 xy가 바뀐다. 그 다음에 4,3을 넣는다. 이런 얘기겠네? 네, 오케이. 이동이 여러 번 일어나면 순서대로 쭉 해주면 됩니다. 음, 52-1번 해보세요. 네, 있어요. 얼마? x 빼기 3y 빼기 1은 0. 정리해줘야지. y는 하고 쓰면 어떻게 돼?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아닙니다. y는 3x 마이너스 3. 3x 마이너스 3. 괜찮죠? 네, 원점 대칭이니까 둘 다 부호 바꾸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x를 x-2로 바꾸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를 y 플러스 1로 바꾸란 얘기야. 네. 음, 배운 대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52-2번 해보세요.
R은 4, 얼마? 4, 4? 오케이. 괜찮아? 네, 자, 점대칭. 자, 이것도 다 했습니다. 자, 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래.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이게 원이야. 저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원이 똑같은 원이죠. 이와 같이 원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두 원의 중심의 가운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아닐까? 네, 맞니? 네, 그치, 이 얘기야. 그래서 이와 같이 두 원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중심도 대칭이니까 중심을 가지고 해주면 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2,1이죠? 네, 그럼 이 원의 중심이 평균이 마이너스 1,1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겠죠? 그래, x 네,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죠? 네, y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야지 2라고 네,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나오지. 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랬을 때 네,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뜻 아니니? 네,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이거는 반지름이 1이니까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이해가지? 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3-1번에 보세요. 마이너스 5, 53-1번 마이너스 5 오케이. 53-2번에 보세요. 이 참수니까 꼭지점을 가지고 나죠. 꼭지점 아까 대칭축의 방정식 했죠. 그대로 하세요. A 플러스 B는 2, 얼마? 2요. 2. 오케이. 3번. 대칭 이동한 다음에 접한다. 언제나 원이 직선에 접한다 그러면 D는 R이다로 푸는 거야. 한 번씩 쓰지 마시고 D는 R이다에 집어넣으세요. 네,
마이너스 21분의 40. 얼마? 마이너스 21분의 40. 오케이. 괜찮아요?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설명은 다 했습니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렇죠? 근데 이거의 기울기는 1이죠. 이거에 대해서 네, 대칭이지, 근데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지. 네, 얘가죠.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네, 이거에 대한 대칭, 이 뜻입니다. 자, 그럼 2 마이너스 1을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그러면 이 식을 다시 x는 하고 정리해줘. 넘기면 y 마이너스 2죠? 네, 그리고 2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괜찮지? 네, 그래서 넣으면 어떻게 돼? x를 2를 넣는다는 얘기죠. x에다 2를 넣으면 4잖아. 그게 y가 되는 거야. 네,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게 x가 되는 거야. 네, 얘 같이 네, 이해되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야. 여기가 뭐야? y는 마이너스 2x죠. 네, 이거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시키라는 얘기지. 네, 이거를 다시 x는 하고 쓰는 거야. 마이너스 x 넘어가고 y 넘어가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넣으면 되겠지? 네, 어, 직선, 잠깐만. 2번 한번 다시 볼게요. 바로 이렇게 풀어도 나오나? 음, 여기다가 x값을 넣어야 되거든. 여기다가 y값을 넣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y는 하고 써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x는 하고 하나 고쳐서 y 대신에 이거를 쓰고 x 대신에 이거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렇게 넣는 거야. 그리고 정리하면 대칭 이동은 식이 나와. 이건 외우세요. 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하고 쉬운 거야. 이거 두 개는 외워. 쭉 한번 쓰시고 외우세요.
푸는 방법. 다 있어요. 괜찮지? 이거 푸는 네, 법 외우세요. 그래야 편해. 아니면 이렇게 풀어야 돼. 답지처럼. 네,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아까 선생님처럼 푸는 게 좋다. 이런 얘기야. 자, 이거 54번 보세요. 이거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죠? 네,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치? 이렇게. 이게 기울기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푸느냐, 이런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있어. 여기 원이 있고,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 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그렇지? 이게 뭐냐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원은 1, 마이너스니까 이 말이죠? 됐지? 그럼 여기는 중심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주아야 이해 가죠? 이 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럼 여기는 요 중심만 알면 되잖아. 네, 이게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도 1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중심만 구하면 되죠? 네, 그러면, 자, 어차피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생기겠네? 네, 그럼 식두개 써서 연립 푸는 거야. 네, 첫 번째가 무슨 조건? 중점 조건. 중점이라는 게 뭐죠? 이게 중점이잖아. 이걸 네, M이라고 하면 이게 그래프 위에 있죠? 네, 그래서 중점 조건,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래프에 너란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네, 수직 조건. 90도니까 이거하고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죠? 네, 그쪽 두 직선은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식두개 연립하는 겁니다. 네, 괜찮지? 그러면 네,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여기는 2분의 a 플러스 1이겠죠? a하고 네, 1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y는 b하고 b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면 되지. 이게 중점이지? 네, 이게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래프의 식을 만족한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x 네, 대신에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2에다가 y 대신에 2분의 b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 네, 그래서 식 하나. 수직 조건. 자, 수직 조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거 기울기가 얼마야?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네, 그러니까 수직 조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곱하기 기울기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 뜻이죠? 네, 괜찮아? 네, 그럼 A는 2해야 되지? 네, A는 2해야 돼. A가 뭐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X의 증값은 A 마이너스 1, Y의 증값은 B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P 플러스 2, 이별마다 2다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지? 네, 2식, 그래서 연립 푸는 거야. 네, 그러고 나면 A, B가 나오니까 중심이 나오죠? 그럼 원의 네, 방정식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위에 거 네, 양변을 2로 나누면 2를 곱하면 A 플러스 1, 2 곱했으니까 플러스 2B 마이너스 4,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 네, 정리하면 A 플러스 2B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넘어가면 7이죠. 네, 괜찮죠? 자, 네, 밑에 거 곱하면 B 플러스 2는 2배의 A-1이죠. 2A, B 넘어오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넘어가면 4죠. 네, 그래서 식두개 연립 푸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는 A 플러스 2B는 7이죠. 네, 밑에 거 양변에 2배 하면 4A 마이너스 2B는 8이죠. 네, 더하면 5A죠. 네, 더하면 15죠. A는 네, 3이죠. 네, A가 3이니까 넘어가면 2B는 4지. 그럼 네, B는 2겠지. 네, 그래서 A하고 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A, B를 구했으니까 이제 원의 방정식을 쓰면 되겠지. 네, 이 원의 방정식은 3,2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괜찮죠? 네, 자, 한번 쭉 써보세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식두개를 만들어야 된다.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연립 풀어서 A, B를 구해. 그 다음에 원일방 정식을 쓰면 됩니다. 그 뜻이야. 네.
다 했어요.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가 어떤 일인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X축부터 해봅시다. 자, X축에 두 점이 있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X축에 P점이 움직여. B점 X축으로 움직여. 문제에서 AP 플러스 BP.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게 1차야, 1차. 제곱이 아니고, 1차일 때는 푸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AP 플러스 BP가 이거죠? 네, 이게 동그라미라고 하고, 이걸 세모라고 하면,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게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죠? 네, 그렇죠?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가 배웠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써먹습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A, B가 있어. 이렇게.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거죠. 이등분하고 수직이다. 수직 이등분선 위에 네, 있는 모든 점은 어떤 점이든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두 삼각형이 1번, 2번 두 삼각형이 합동이죠. 무슨 합동이야? S, A, S 합동이야. 이 길이 같고, 이거 공통이고, 끼인각 90도고, 괜찮지? 네, 그래서 수직 네, 이등분선의 성질을 써먹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A든 B든 상관없이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X축이 수직 이등분선이 되지? 네, 그럼 수직 이등분선에 있는 모든 점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이 길이나 같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는 이렇게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를 해도 되지? 네, 그럼 이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가 두 변을 더했을 때 가장 짧을 때는 어디를 지날 때냐 이 말이잖아. 그치? 네, 어디를 지날 때야? 이렇게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제일 짧죠? 다시 네, 말해서 P가 여기 있을 때가 제일 짧겠지? 네, 그래야지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가 세모가 되죠? 네, 그래서 한 점을 대칭시켜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A-라고 놓으면 A-B가 A-B가 뭐다? 최소값이다. 이 뜻이야. 네, 한 점을 대칭시켜서 두 점 사이 거리에 넣으면 된다. 물론 B를 대칭시켜도 돼요. B를 대칭시켜서 A, B-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최소값이다. 자, 좀 적어주세요.
다 했어요. 자, 저 방법을 써서 최소값을 구하라 이 뜻이야. 네, 음, 봅시다. 두 점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Y축, X축, 원점이야. Y는 X-1이다.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생기겠네. 이게 마이너스 1이야, Y절. 괜찮지? 네, 자, 두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한 점 여기고, 한 점 1,1이야.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가 A점이고 이게 B점이야. 자, 직선이를 움직이는 P가 있어. 그렇죠? P가 있을 때 네,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라. 내용이 이거잖아. 그렇죠? 그럼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든 B든 상관없이 한 점을 대칭시켜야죠. 네, 한 점을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야. 이걸 B 다시라고 합시다.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죠. 네, 그렇지?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최소값은 A, B 다시가 최소값이야. 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1,2를 대칭시키면 되죠? 네, 자, 1,2를 y는 x-1에 대칭시키는 거야. 기울기가 네, 1이니까 x는 하고 쓰면 되죠? 네,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네, 1,2를 여기다 넣는 거야. x에다 1 넣으면 0이죠, y가. 네, y에다가 1 넣으면 x는 2죠. 네, 2,0이 됩니다. 그렇게 여기가 2,0.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x의 차 4죠. y의 차 1이죠. 그래서 루트 17입니다. 네, 자, 한번 정리해 주세요. 다 했어요. 됐죠? 네,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끝나갑니다. 풀어보세요. 주아야 먼저 그려. 네, 먼저 그려서 두 점이 직선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는지 반대쪽에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반대쪽에 쓰면 두 점 네. 사이 거리가 최소고, 같은 쪽에 쓰면 대칭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는 거야. 대부분 이제 네. 같은 쪽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려봐야 됩니다. 루트 13, 13. 얼마? 루트 13, 13? 아닙니다. 루트 13, 루트 네. 얼마? 루트 13요. 13 아니에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지?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어떻게? 서로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지?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지 않니? 네. 자, x, y가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어떻게 바뀌어? 서로 바뀌고 부호도 바뀌죠? 네. 이렇게 되지. 그리고 두 점 사이 거리에 넣으면 되죠? 그럼 a, b-는 루트 x의 차 2의 제곱이죠? y의 네. 차 7의 제곱이지? 네. 또 53이죠? 네. 음, 다시 써보세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음, A점하고 B점이 서로 다른 쪽에 있는데, 자, y축, x축 먼저 y는 마이너스 x에 그랬고 이렇게 생겼죠? 네. 하나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둘, 넷, 다섯 여기죠? 하나는 2,3 여기죠? 네. 자, 이 직선을 중심으로 같은 쪽에 있잖아. 네. 음, 이 직선을 쪽으로 같은 쪽에 있으니까 하나를 대칭시켜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지. 네. 이게 같은 쪽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2,3을 대칭시켜야지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 대칭시키면 여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죠? 네. 음,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고 두 점 사이에 넣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네, 괜찮죠? 그래서 P가 여기 있다는 얘기지? 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거지. 이게 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다 했어요. 음, 됐죠? 괜찮지? 네, 하나 더 봅시다. 55-2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오케이. 네, 잘했습니다. 괜찮지?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동이 끝났어요. 네, 자, 오늘 숙제는 이동이 파일이 3개야. 네, 조금 많아도 조금 하세요. 그래서 끝냅시다. 네, 어, 그래서 끝내고 나서 이제 집합을 넘어갑시다. 오늘 집합할게요. 네. 집합 들어갑시다. 자, 집합이야. 사실은 집합이 고등학교 1학년 맨 처음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오는 게 좀 이상해, 선생님.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이제 어떤 거든 구하려고 한다면 집합이 정해져야 돼. 여기 몇 개니? 하고 물어보면 뭐가 몇 개란 뜻이야? 그치?
책상이 몇 개야? 의자가 몇 개야? 뭐 도대체 뭐가 몇 개라는 거야? 집합이 정해져요. 책상이라는 집합입니다.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집합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네, 물어봤어. 그게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실수인지 집합을 정해줘야지. 네, 그렇겠죠? 집합을 정해줘야 그 안에서 어떤 건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뜻인데, 그러니까는 집합을 먼저 배워야 집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풀 수 있는데, 집합을 나중에 배우는 게 좀 이상하죠? 음, 이상해.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집합을 계산할 때 우리가 배웠던 공통수학 원투 여러 가지 성질을 써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잘못됐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집합은 공통수학 원 맨 앞에 나와야 돼. 집합을 먼저 배워야 돼. 집합을 먼저 배워야 그 집합 안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형 맨 앞에 이동이 먼저 와야 돼. 이동이 먼저 와야, 이동을 먼저 배워야,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배우든 기본형에다가 이동을 하면 표준형이 되죠. 우리는 모든 걸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세 개 배우잖아. 그치? 그럼 표준형이라는 뜻이 뭐야? 평행이동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동을 먼저 배워야지. 이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 평행이동, 대칭이동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걸 배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동이 맨 끝에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동을 설명할 때 직선이나 원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을 배운 다음에 이동이 나온 거지. 근데 사실은 이동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집합이 나왔어요. 자, 집합의 정의야.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모임, 좀 선생님 말을 바꿔볼게. 대상이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죠? 집합이라고 하자. 그럼 대상이 분명하다는 뜻이 뭐냐? 대상이 분명하다는 얘기는 기준이 명확하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 이렇게 이게 뭐야? 집합이야. 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다. 이런 얘기야.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하다는 뜻은 뭐냐면 형용사를 쓰면 안 돼. 형용사 금지야. 예를 들면 이쁘다, 착하다. 그런 것들은 대상이 분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 주어야 네, 이해가지? 그렇죠? 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으면 뭐다? 집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주어가 집합인지 아닌지 얘기를 해보세요. 자,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집합이야? 아니요. 아니야. 그치? 키가 크다는 게 몇 센치부터 키가 크다는 거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뚱뚱하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간다. 그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어. 왜 집합이 안 돼?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해 가죠? 네, 네, 키가 170cm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집합이야? 네, 집합이죠? 기준이 명확하잖아. 170 이상이면 집합하고, 모이고, 170이 안 되면 안 모이면 되잖아. 기준이 네, 명확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집합이 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러면 또 하나 내볼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의 모임, 집합이야? 네. 집합이야. 왜 집합이야? 제일 긴 강의 모임.
왜 집합이지? 아, 집합이 아니, 집합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집합인 것 같아요? 제일 길다가 기준이 돼야 돼? 안 돼. 제일 긴 건 몇 개야? 한 개. 한 개니까 기준이 되지. 그렇죠? 제일 긴 강의 네. 모임. 그러면 제일 긴 건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는 거야. 제일 길다, 제일 크다. 1등이다. 그 말은 기준이 된다는 얘기야. 네. 이해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준이 된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는 1번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뭐가 명확해야 된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자,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대상 하나하나가 뭐다? 원소다. 이런 얘기야. 우리는 집합을 쓸 때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집합이 여러 개면 집합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보통 대문자로 붙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집합의 기호는 중괄호로 씁니다. 우리는 집합으로 표현해라. 그럼 전부 다 뭘로 쓴다? 중괄호로 쓴다. 이해가지? 네. 자,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소문자로 쓰자. 이런 얘기야. 네. 됐죠? 그래서 집합의 기호는 대문자, 그리고 여기 있는 원소들은 뭘로 쓴다? 소문자로 쓴다. 이런 얘기지. 네. 됐죠? 자, 우리는 집합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원소로 취급합니다. 네. 중괄호 안에 있는 거는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뭘로 취급한다? 원소로 취급합니다. 네.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A라는 집합. 미암의 공집합, 집합 A, 집합 B, 집합 AB 이렇게 들어있네. 원소가 몇 개니? 하고 물어보면 몇 개야? 네 개. 네 개, 네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뭘로 취급해? 원소를 취급한 거야. 어떤 게 들어가든 무조건 다 원소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원소, 이렇게 생긴 원소, 이렇게 생긴 원소, 중괄호 전부 묶어져 있는 거. 이렇게 생긴 원소, 그래서 네 개야. 설명 이해 네. 갑니까? 그래서 네. 집합은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뭘로 취급한다? 원소로 취급한다. 집합도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원소로 취급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 안에 있는 건 뭘로 취급한다? 안에 있는 건 소문자. 원소는 소문자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음, 쭉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알았어요. 음,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자, 주아야 1번.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집합이야? 아니요. 아니야. 2번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아니요. 아니죠. 3번 백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아니요. 아니야. 가깝다가 기준이 될 수 없죠. 네. 그렇죠. 4번 팔의 양의 약수들의 모임? 맞아요. 맞죠. 팔의 양의 약수니까 기준이 명확하죠. 5번 착한 사람들의 모임? 아니에요. 아니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이 나올 수 있다. 자, 두 번째.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야. 지금은 용어의 정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집합 S는, 집합 S에 대한 A는 S의 원소이거나 원소가 아니다. 각각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기호 삼지창을 씁니다. 자, 기호로는 삼지창을 쓴다. 이런 얘기야. A가 집합의 원소이다. A가 집합 S에 속한다. A는 집합 S의 원소다. A가 집합 S의 원소가 아니다. A가 집합 S에 속하지 않는다. 기호로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지. 자,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원소가 A, B, C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네. 삼지창을 쓰는데 삼지창 열려 있는 곳에 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언제나 열려 있는 쪽으로 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B도 A의 원소죠. C도 A의 원소죠. 이렇게 쓰자는 거야. 네. 근데 D는 A의 원소가 아니지? 그러면 짝대기를 네. 그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지창은 뭐의 약자다? 삼지창은 엘리먼트, 요 원소란 뜻이죠. 엘리먼트의 맨 네. 앞에 이자를 따서 만든 거야. 네. 괜찮지? 그래서 자,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이다. 원소와 집합 간에는 몇 지창짜리를 쓴다? 삼지창짜리를 쓴다.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는 몇 지창짜리를 쓴다? 삼지창짜리를 쓴다가 중요한 거야.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쉬운 게 너무나도.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집합의 표현이야.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 나열법의 일부분이야.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뜻 그대로야. 여기 있는 원소 나열법.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거야. 자, 중괄호 안에 집합이니까 중괄호 안에 집합 안에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원소가 A, B, C면 중괄호 안에 A, B, C 이렇게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거. 그런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원소 나열법은 쉬워. 조건제시법이 어렵죠. 자, 조건제시법은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공통된 조건. 그러니까 뭐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는 거야. 하여간 말이 좀 어렵지. 그렇지? 원소의 공통된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는 거. 이게 뭐다? 조건제시법이야. 조건제시법은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제시한다. 그런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조건제시법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X바, Y바, Z바 이렇게.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 X바 이렇게. A라는 집합은 X값을 원소로 갖는다 이런 뜻이야. 바가 뭐를 뜻하냐면 원소의 형태를 뜻합니다. A라는 집합은 X값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썼어. 이게 조건제시법이야. A라는 집합은 10이하의, X는 10이하의 자연수다. 그거를 원소로 갖는다. 그래서 바를 쓰면 바 앞에 있는 게 뭘 뜻한다? 원소의 형태를 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원소 나열법으로 써라. 그러면 일일이 나열해 주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는 게 원소 나열법이야. 왼쪽에 조건 네, 제시법, 오른쪽에 원소날. 괜찮지? 네,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뭐다? 조건 제시법이야. 조건 제시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 앞에가 중요해. 바 앞에. 바 앞에 뭐가 있느냐? X가 있어. 그럼 A라는 집합은 X 값을 원소로 갖는 거야. 알겠지? 네, 이 안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 A가 있든 B가 있든 X가 있든 Y가 있든 Z가 있든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뭐만 원소로 갖는다? X값만 원소로 갖는다. 이 뜻입니다. 네, 됐죠? 그래서 자, 만약에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B라는 집합이 3, 4, 5라고 합시다. 3, 4, 5. 자, C라는 집합은 Y바 이렇게. 자, Y바 Y를 원소로 갖는 걸 뜻이죠. Y는 A의 원소다. 이렇게 주어졌네?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니까 Y 값을 원소로 갖는 거야. 근데 Y는 A의 원소니까 1, 2, 3을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죠? 네, 이 뜻이죠? 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 앞에 있는 게 뭘 뜻한다? 원소의 형태를 뜻하는 거야. D라는 집합은 X 플러스 Y바 이렇게 돼 있네. D라는 집합은 x 플러스 y 더한 값을 원소로 갖는다 이런 뜻이야.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다 이렇게 나왔네. 자, D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쓰세요 이렇게 했어. D라는 집합은 더한 값을 원소로 갖는 거야. x하고 y를 더한 값. x는 근데 1, 2, 3이고 y는 3, 4, 5야. 이거를 더한 값을 원소로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3개인데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B는 3, 4, 5인데 도대체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네, 모든 문제는 순서대로 빠짐없이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곱집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집합을 표현할 때 곱집합으로 표현해. 곱집합의 뜻이 뭐냐면 순서대로 빠짐없이 선택하는 것을 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빠르면 빠짐없이 2하고 3, 2하고 4, 2하고 5, 2하고 3, 2하고 4, 2하고 5,
3하고 3, 3하고 4, 3하고 5를 더하라는 얘기야. 네, 괜찮지? 1하고 3을 더하면 4죠. 1하고 4를 네, 더하면 5죠. 1하고 5를 네, 더하면 6이죠. 2하고 3을 더하면 5지. 근데 네, 5는 이미 썼지? 네, 그래서 집합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지 않아요. 네, 알겠죠? 대표로 하나만 씁니다. 자, 그럼 2하고 4를 더하면 6이지? 6도 있죠? 2하고 5를 더하면 7이지? 중복하지 않으니까 7만 쓰는 거야. 3하고 3 더하면 6이지? 6이 있죠? 3하고 4 더하면 7이지? 7 있죠? 한 번만 쓰는 거야. 3하고 5 더하면 8이지? 그럼 8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쓰란 얘기입니다. 네, 이에 곱집합 순서대로 빠짐없이 선택을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B라는 집합은 지금 조건제시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X, Y 봐야. 이라는 집합은 바앞에가 X, Y. X하고 Y를 곱한 값을 원소로 갖겠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지? 네,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다. 이렇게 주어졌어. 자, 이거를 원소로 할법으로 써라. X하고 Y를 곱한 값을 원소로 갖는다. 어떻게 곱한다? 순서대로 빠짐없이. 자, 1하고 3 곱하면 3, 1하고 4 곱하면 4, 1하고 5 곱하면 5, 이렇게. 2하고 3 곱하면 6, 2하고 4 곱하면 8, 2하고 5 곱하면 10, 이렇게. 그 다음에 또 3하고 곱해야죠. 3하고 3 곱하면 9, 3하고 4 곱하면 12, 3하고 5를 곱하면 15,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원소로 갖는다. 그러니까 2라는 집합은 x, y를 원소로 갖겠다. 이런 뜻이야. 네, 됐죠? 지금 다 앞에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소의 형태를 얘기한다. 자, F라는 집합이 있어요. F라는 집합은 x, y 바 이렇게 생겼네. X라는 집합, F라는 집합은 순서상을 원소로 갖겠다 이런 뜻이야. 순서상을 원소로 갖는데 앞에다가는 X 값을 쓰고 뒤에다가는 Y 값을 쓰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X는 A의 원소다. Y는 B의 원소다. 이렇게 주어졌어. 자, F라는 집합을 원소 날법으로 쓰세요. 그러면 주어는 어떻게 써줘야 된다? 순서상으로 써줘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야, 원소가. 앞에 있는 건 원소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괜찮지? 그래서 쓸 네, 때는 1,3, 앞에는 x값 1,4, 순서대로 빠짐없이 1,5, 그 다음 거 2,3, 그 다음 거 2,4, 그 다음 거 2,5, 그 다음 거 3,3, 그 다음 거 3,4, 그 다음 거 3,5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네, 되시죠? 자, 이런 네. 걸 뭐라고 한다? 조건제시법, 원소를 알 것과 조건제시법을 설명했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 주세요. 조건제시법은 다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가죠. 이거는 다 네, 정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벤 네, 다이그램이라는 게 뭐야? 벤 다이그램은 원 안에 원소는 할 거, 원소를 집어넣는 거야.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벤 다이그램이라고 한다. 됐죠? 네, 원소의 표현 방법, 원소를 할 법,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그램 세 가지가 있다. 이 얘기야. 자, S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 두 집합 A가 다음과 같다. A라는 집합은 뭐를 원소로 갖는다?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다. 보여요? 네,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다. X도 S의 원소고 Y도 S의 원소야. 둘 다 S의 원소입니다. 어떤 걸 선택합니까? 순서대로 빠짐없이.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곱집합이라고 합니다. B라는 집합은 X하고 Y는 더한 값을 원소로 갖는다. 그렇죠? X, Y는 네, 어떤 값이다? 순서쌍. A에 있는 순서쌍 X하고 Y를 더한 값을 원소로 갖겠다. 이 뜻이지? 네, A라는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쓰세요.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럴 때는 하나를 더 써주는 거야. S도 X의 원소가 Y도 S의 원소니까 1, 2, 3을 하나를 더 써주세요. 그리고 두 개를 순서쌍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1부터 그럼 1,1,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3, 1은 끝났지. 그 다음에 2로 그럼 2,1, 2,2, 2,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도 끝났지. 3으로 시작하는 거 3,1, 3,2, 3,3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이렇게 써주면 돼. 이런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 중요한 거, 바앞이 순서쌍으로 됐으니까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다. 이 뜻이야. 네, 바앞에 있는 게 원소의 형태를 나타낸다. 자, B라는 집합. 자, B라는 집합은 더해라. 순서상에는 X, Y. 이거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맨 처음 거 다음 2, 그 다음 거 다음 3, 그 다음 거 다음 4. 그 다음에 더하면 3인데 3은 있죠. 두 번 쓰지 않아. 한 번만 쓰는 거야. 4도 있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4 있죠. 5 있죠. 그 다음에 6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가지? 네, 네, 그래서 A집합은 전부 9개죠. 9개. B집합은 5개죠. 네, 그렇죠? 집합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이 뜻이야. 네, 이해되지? 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와서 56-1번 하겠습니다. 아홉 개, 음, 자, 몇 개? 아홉 개, 9개. 오케이.
주한은 중국에서 몇 년 차야? 중국에 어, 있은 지 8년? 8년? 네. 어, 원래 두 가지가 있죠? 3년 차하고 또 몇 년 차 있지? 12년? 12년 차? 그러면 고3 돼도 12년은 안 되겠네? 네. 그러면 3년 차로 가야 돼? 네. 대학을? 그렇구나. 12년 차야? 너무 많다. 12년. 하나 더. 56-2번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몇 개? 10개. 몇 개? 10개. 8개. 오케이. 자, 오늘 15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유한무항 공집합, 집합의 종류를 합시다. 숙제는 네. 대칭이동 파이 3개야. 좀 많은데 그래도 그냥 좀 다 풀어주세요. 힘들어도. 네. 빨리빨리 정리합시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